마지막 숨을 내쉬는 환자들이 절규하는 한마디. 내 인생을 물건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신도 죽음의 문턱에서 같은 후회를 할 겁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그 물건들이 당신의 영혼까지 질식시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울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값진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아온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정작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87%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30% 줄인 노인들의 불안감은 45% 감소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행복감은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한 해방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에 주목해 주세요. 60세 이후에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7가지 물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8세 서울에 살고 있는 김민국입니다. 15년 동안 유품정리사로 일하고 있죠. 유품정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개개는 삶과 죽음, 그리고 물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직업입니다. 13년 전 갑자기 돌아가신 누님의 방을 정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평생 모으고 모았던 누님의 물건들을 보며 사람은 가도 물건은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생 집착하는 물건들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요즘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더 나이 드신 60대, 70대 분들 집에 가보면 정말 물건이 많습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라는 이유로 집 안가득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물건에 둘러싸인 채 살다 보면 정작 남은 인생을 즐길 여유를 잃게 됩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 할머니는 45년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평생 모은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우셨어요. 하지만 정작 요양원에 가신 후 한 달 뒤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국 씨,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 정리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정리되는
평생의 소장품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으셨을까? 라고 한숨 쉬는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년간의 경험과 수많은 노인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망치는 물건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 지인 박영호 씨 73세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호 씨는 35년 동안 모아둔 통장, 영수증, 세금 관련 서류들을 서랍장과 캐비닛 3개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라는 이유였죠.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어 보험금 청구가 늦어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필요한 서류는 쓸모없는 종이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호 씨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서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수년간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의 집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서류들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는 5년 이상 된 것들은 대부분 법적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해요.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파쇄해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75세 이상철 선생님의 경우 평생 가르치셨던 학교 관련 서류들을 은퇴 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 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방 한 칸을 꽉 채운 서류 더미는 결국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하셨죠.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었는데 정말 소중한 몇 장의 편지와 사진만 남겼더니 오히려 그 의미가 더 특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인분들이 평생 모아온 서류 더미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서류들이 실제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의 23%가 쌓아둔 종이류에서 시작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서류 정리를 시작하세요.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은 다음 꼭 필요한 서류,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서류로 구분하세요.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한 필수 서류들을 투명한 파일 하나에 넣어두고 제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가족들이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건들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72세 김순희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20년 전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할머니가 그 오래된 화장품을 가끔 아직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변질된 화장품은 심각한 피부 감염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순이 할머니는 얼굴에 반복적인 발진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변질된 화장품이었던 것입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65세 이웃 할아버지가 오래된 혈압약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약의 성분이 변질되어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었죠. 제 친구 정영수 씨 67세는 10년 전 무릎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통증이 있을 때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약이었던 거죠. 의사는 그가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누나는 주방 찬장에 10년 된 조미료를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맛이 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약품으로 인한 노인건강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비상시에 오래된 약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제가 드리는 절박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약장, 화장대,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 제품을 살 때 구입 날짜를 커다랗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물건들을 점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무관심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 하는 생각 때문이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25년 된 브라운관 TV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12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된 전자기기가 실제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의 15%가 오래된 전자기기의 합선이나 과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탄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돌아가신 64세 최병철 씨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노트북만 5대가 나왔어요. 가족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직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셨다는데 결국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비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노트북과 휴대폰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인 대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오래된 전자기기들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로 69세 정미경 씨는 첫 번째 휴대폰부터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무려 15대가 넘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라는 이유였지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켜지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제가 미경 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이런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된다는 것을요. 미경 씨는 말 그대로 폭탄 위에서 생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자기기들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경 씨에게 물어보니 그 안에 있는 추억의 사진이나 연락처는 이미 다 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추억이었는데 그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있거나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제 충고를 들으세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정직하게 자문해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작동하는 것은 지역 복지관이나 재활용 센터에 기증하고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세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기기도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래된 전자기기를 정리하면 공간도 넓어지고 화재와 같은 안전, 위험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TV와 라디오를 정리한 후 거실에 작은 식물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식물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무거운 짐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70세 정영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옷장 3개가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옷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주거 공간 중 약 18%가 오래된 옷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넓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공간의 18%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62세인 동생은 20대 때 입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옷장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옷들이 실제로 건강에도 해롭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옷에는 먼지와 진드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옷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노인 가구에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여동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모든 옷을 꺼내서 2 그룹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요. 놀랍게도 80%가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솔직히 대답해보라고요.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한상 속의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계절별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하이힐이나 꽉 끼는 정장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안한 옷들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제로 옷을 정리한 노인들의 90%가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노후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제 어머니는 깨진 그릇도 버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반은 쓸 수 있다며 20년 넘게 보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사고 중 약 35%가 손상된 물건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짐, 배임, 타박상 등 많은 가정 내 사고가 이런 손상된 물건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66세 강명호 씨의 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창고 하나가 완전히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래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부서진 의자들, 언젠가 고칠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언젠가는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어요. 부서진 의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거죠. 결국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물건들을 위해 내 건강을 희생했을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강 씨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런 사고 후 노인들의 45%가 1년 내에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한 번의 낙상이 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컵으로 차를 마시는 건 결코 즐겁지 않아요.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죠.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정말 다시 사용할까요? 제 조카 정민수 씨 61세는 망가진 테이블을 10년 넘게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 의미가 있어. 하지만 정작 그 테이블은 부서져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창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테이블 사진을 찍어두고 나무 일부만 작은 액자로 만들어 기념하는 건 어떨까? 결국 민수 씨는 테이블을 버리고 작은 나무 조각으로 장식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장식품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더 의미 있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손상된 물건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 자리에 새 물건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손상된 물건을 정리하면 얻는 최대의 혜택은 안전입니다. 낙상과 부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입니다. 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노을님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시작해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니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 노을님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